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휘로 고체 연료 로켓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과 공군의 사이버 전사들이 해킹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협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북한이 23일 밝힌 조평통 중대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까지 암시하면서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대상들을 제거하는 작전에 진입할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자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은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에서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군은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말씀하셨고 국민 여러분께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극단적 도발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군은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대북 경계태세와 도발 시 응징태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서는 경계태세 강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연일 군사실험 사실들을 공개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시험 등을 보도하더니 이번에는 고체 연료 로켓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이 고체 연료 분출 시험을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지시에 따라 순간 폭음과 함께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로켓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이 프로그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 아직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던 탄도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면 이는 상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상시 발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용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주장이 핵미사일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과 공군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해킹 방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재훈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최된 육군 해킹 방어 대회.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대회의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실무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이 그 대회에 많이 도움이 돼서 조금 긴장을 덜었고 오히려 또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군 해킹 방어 대회는 올해 8회째를 맞이하면서 육군 최정상급 실력자들이 대거 참가해 실제 해킹 공격 양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실력을 겨루는 명실공히 우리 군을 대표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육군은 사이버전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회부터 문호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국내 정보보호 전문요원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등 기존 참가단체 외에 삼사관학교 생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우수 해킹 동아리 회원도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5시간 동안 서버와 네트워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최신 유형의 사이버 공격을 빠르게 탐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공군도 제2회 공군 사이버 전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확고한 사이버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22개 부대 정보보호 담당자 등 62명이 참가해 컴퓨터 시스템과 웹, 네트워크에 관련된 방어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해킹 방어 대회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매년 전 세계 예비장교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샌드허스트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우리나라 육군사관 생도들도 도전장을 내고 출국 전 막바지 평가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양손에 쥔 채 전력 질주하고 이어 무릎을 땅에 대고 이동해 팔굽혀펴기와 뜀뛰기 동작을 반복합니다. 어느새 체력이 바닥나 쓰러질 것 같지만 곧바로 25m 표적 사격이 이어집니다. 집중해 한 발 한 발 방아쇠를 당깁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미 이사단 캠프 KC에서 샌드허스트 경연대회 출전을 위한 종합평가를 치렀습니다. 샌드허스트 경연대회는 매년 세계 각국 생도들이 전투기술을 겨루는 장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참가한 우리나라 육사 생도들은 지난해 59개국이 경연을 펼친 대회에서 종합 12위를 달성하는 등 짧은 경력이지만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 양국군의 첫 혼성사단인 연합사단이 최근 육군사관학교와 수호 운영성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과거 샌드허스트 대회에 참가했던 주한미군이 대표 생도 13인의 교관으로 나서 상위권 입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I have total faith in these cadets. They're intelligent, they're smart, they're fast, physically fit, they're motivated, and they work great together as a team. I have full confidence that they'll do very well. 훈련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생도들은 이미 체력적인 한계를 경험했지만 장애물을 극복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생도들은 서로의 동작을 봐주며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연합사단의 든든한 지원 속에 미래 우리나라 육군을 이끌어갈 생도들은 최적의 훈련 방법을 터득하고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다지며 연합작전의 중요성도 깨달아갑니다. 실제 샌드허스트 경연대를 하기 직전에 미군 부대에서 이제 체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에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실제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군사용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봄으로써 실제 미국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임무 수행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3명의 대표 생도들은 오는 31일까지 참가 종목별 숙달 훈련을 하게 되며 4월 1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7사단이 지난 23일 6.25 전쟁 영웅인 고 이규학 소령 대대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선배 전후의 위국 헌신 정신을 이어받는 뜻깊은 현장을 강경민 상사가 전합니다. 육군 7사단이 6.25 전쟁 영웅인 고 이규학 소령이 근무했던 연승연대 2대대를 이규학대대로 명명했습니다. 고 이규학 소령은 6.25 전쟁 당시 최후의 전투인 강원도 화천 406고지 전투에서 연승연대 2대대 육중대장으로 406고지 확보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다 정전협정 이틀 전인 1953년 7월 25일
적 포탄 공격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군은 고인의 희생을 기려 금성 화랑무공 훈장 수훈과 함께 소령으로 추서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시고 조국을 위해 산하하신 이규학 소령님께서 육중대장이셨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규학 소령님의 희생과 헌신을 항상 기억하며 저와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지키겠습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사단장 주관으로 진행된 명명식에는 고 이규학 소령의 미망인 정금원 여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규학 소령의 미망인입니다. 사단장님이 가요 무대를 보시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모님들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장병들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수고하시니까 할 말을 잊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를 마치고 고인이 활약한 전사 등이 전시된 역사관을 관람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투 영웅을 지속 발굴해 선배 전우들의 위국 헌신 정신을 이어받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상승칠성의 전통 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교구가 24일 판문점에서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군종교구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한국 전통 건축 양식으로 법당 불사를 발원했습니다. 법당 불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호국도량 무량수전으로 명명했습니다. 법당 불사엔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16개국 참전용사들의 위패를 모십니다. 무량수전 신축불사는 불교 관계자들이 모여난 약 9억 원을 들여 법당 약 25평, 종각 약 3평 규모의 목조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 판문점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불교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사상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사상교육, 우리 군에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좀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죠. 예, 사상교육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김씨 왕조에 충성을 다해라.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김일성의 혁명 자료, 김정일의 어린 시절, 요즘은 김정은의 어린 시절 이런 거 들어가 있겠죠. 우상화 교육. 근데 결론적으로는 북한에서 늘상 얘기하고 있는 총폭탄 정신. 네. 그다음에 수령 결사옹위 정신. 이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물론 부수적으로 대남 적개심, 이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 군을 아주 형편없는 군대로 가르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이런 거예요. 남한군은 미제 식민지 군대로서 미군들이 쏟아버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쏘면은 남한 괴뢰군들은 그냥 쏘는 대로 맞아가지고 픽픽 쓰러진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을 하면 필승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 네. 여기 이제 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수령에 대해서 충성해라. 네.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럼 매일같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군인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100% 북한군의 9시부터 11시까지는 무조건 사상교육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름철에 부업하기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여름철에 내가 상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검술도 하고 매일 일과가 진행이 되는데 여름에는 정치 사상 교육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치 사상 교육은 절대로 빼먹을 수가 없다. 시간은 조금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대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그 부대 개미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사상 교육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사상 교육을 하지만 토요일은 생활 총화가 있거든요. 상호 비판, 자아 비판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김씨 왕조에 대한 충실성
충성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북한군을 아주 사상적으로 바짝 옥매고 있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매일같이 사상 교육을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김씨 일가 얘기예요. 김씨 일가 얘기가 매일 반복되니까 한 몇 년쯤 지나면은 똑같은 얘기가 1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교육 자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북한군은 복무 기간이 10년이란 말이죠. 네. 우리 같으면 2년 정도라면은 그 교재를 2년짜리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겠는데 10년짜리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듣고 있다 보면 이거 한 작년에 재작년에 또 한 것 같은데 그럼 또 듣는 거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세뇌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들으니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예. 있다. 예,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거나 뭐 북한 방송을 보면 네. 뭐 그런 주입식 교육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합니다. 태어나서 들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고 사실은 형식적인 면도 많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사상교육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냥 다른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해 들으니까 다른 거는 모르게 되는 어떤 바보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내가 김정은을 위해서 진짜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니까 남한은 진짜 나쁜 거구나. 네. 근데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북한군이 못 먹고 그 열악한 어떤 생활 환경 속에 무기 장비도 재래식 전력이 굉장히 열악해졌지만 사기 하나만은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엄청난 세뇌식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북한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장마당 세대라는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대들이 만약에 군대에 간다면 뭐 기본적인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사실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쭉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북한의 장마당이 확 퍼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무렵에 태어난 애들은 맨날 시장에서 요즘은 애들이 그 학교 안 가는 애들 많아요. 네. 북한도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그다음에 학교를 안 가. 빨리 장마당 가서 이제 그 장마당에 가면은 뭐 CD, 영화도 우리 한국 영화 같은 네. 것도 있고 한국 노래도 들어와 있고 뭐 외부 정보가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오로지 돈만 아는 거고 수령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17살에 군대를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매일 2시간씩 똑같은 사상 교육을 하는 거야. 네. 딱 가서 이 고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그 안에서 외부 세계를 구경을 못 하고 2시간 그 사상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훈련만 돌리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 몇 년쯤 듣다 보면은 바깥 세계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가 수령한테 충성해야 되겠구나. 남한에 대해서 적개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바로 이 세뇌 교육의 효과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 언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